2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할 겁니다. 보통 제가 수업할 때 반씩 나눠서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요. 주말이 껴 있으니까요. 주말의 사정은 난 모르겠다. 주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한 번 더 하느라 약간 좀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요. 이번 주 유리함수하고 다음 주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 주 순혈조합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 할 겁니다. 첫 번째 나온 건 유리식인데 뭐 유리식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 않을 거고요. 유리수랑 비슷한 거죠. 유리식은 뭐냐면 이제 분자랑 분모에 뭔가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유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질 별게 아닌 게 분자 분모에 0이 아니라면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같은 숫자를 나누어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별거 아니지만 얘가 유리식끼리의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 할 때 통분 할 때 당연히 써먹는 거고, 또 번분수 같은 거 해결할 때도 써먹는 기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성질이지만 알고 있는 거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밑에 내려가서 사칙연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통분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뒤에 가서 특수한 형태 유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새로운 거. 요 단원에 와서 갑자기 유리식 계산하래. 여기서부터 약간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얘는 여기 정리는 안 돼 있네. 문제 유형으로 가보면 요 사이에 요 앞에 그 여러분 그 유리식 연산할 때 꽤 중요한 팁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나서 부분분수로 넘어올게요. 예제에 가서 보시면 요 앞에는 제가 할 건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이거 완전 시간 낭비. 계산하래요. 통분하라는 이야기겠죠. 아니 설마 통분하라는 이야기겠죠? 하시면 되고요. 얘들아 통분할 때요. 분모 무조건 둘이 곱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찾는 거야?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그지? 내가 괜히 걱정하는 거죠? 설마 그렇게 안 하겠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약간 모르는 표정도 있는데 지금 어디 없나? 무조건 둘이 곱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생긴 유리식 통분하세요예요. 그래서 못할 건 없이 맘먹고 하자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분모가 이제 뭐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곱해서 계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통분하자니 약간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서 두 개 통분을 할 건데 그냥 통분하기 전에도 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통분할 거야. 두 개씩 세트를 묶을 때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를 묶는 거랑 봐봐요.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를 묶는 게 약간 달라요. 어차피 덧셈 뺄셈이니까 묶는 순서는 내 마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 묶는 거, 그 녀석이랑 원래대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는 거 따로따로 생각해봐요.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할까? 괜히 이렇게 쓰니까 이걸 것 같지?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할까? 요 질문 기억하고요. 좀 이따 다시 물어볼 거야. 요 상태에서 누구랑 누구를 짝을 지어서 계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이걸 통분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앞에 거 두 개만 세트로 가져와서 통분한다고 치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통분하면 분모 2차씩 되죠. 분자도 2차 빼기 2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1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 이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1이 없어지겠죠? 결국 뭐야?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누가 더 간단해 보여요? 당연히 얘가 간단하겠죠. 그냥 1이어서가 아니야. 왜 얘가 더 간단하냐면 통분한다고 생각해봐요. 분모는 2차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분자가 어때요? 1차 빼기 1차잖아요. 얘는 분자가 2차 빼기 2차야.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은데 계산하는 중간 과정이 분모는 차이가 없지만 분자가 2차 빼기 2차를 계산해야 되고 얘는 1차 빼기 1차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겨둬야 될 팁은 뭐냐면 가능하면 분자의 차수를 낮추자 그 얘기예요. 분모는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자를 손을 대서 분자의 차수를 낮추자 그 얘기라고요. 얘처럼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대분수처럼 밑으로 내릴 수 있잖아. 그지? 가분수였던 걸 뜯어가지고 밑으로 던지면 분자의 차수가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나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여기 책에 이렇게 써있죠. 위에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대분수 만들듯이 밑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게. 어차피 통분을 하면 이게 크로스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낮아질수록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 것만 니네한테 물어보지 않겠니?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이거 4개 다 해보면 얘도 얘 나름대로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면 결국 뭐가 된다 이거 1 빼기 1 빼기 1 1이어서 1로 내려놓은 애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남는 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이거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진다고요. 납득이 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아까 처음 질문했던 거 다시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하는 거랑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가 더 편하다? 첫 번째 게 편한 거야. 첫 번째 게 편한 거야. 왜 첫 번째 게 편하냐면 이것도 분자의 차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손으로 써볼까? x 더하기 1분의 1이랑 x 더하기 2분의 1을 떼는 거랑 x 더하기 1분의 1이랑 x 더하기 4분의 1을 더하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4냐 2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하냐 빼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계산한 결과가 분모가 이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분자가 뭐예요? x 더하기 2에서 x 더하기 1을 빼는 거잖아. 누가 남아요? 1이 남아요. x에서 x를 빼를 거니까 x가 사라진다고. 근데 얘는 어때? x 더하기 1, x 더하기 4분의 얘랑 더해야 돼요. 2x 더하기 5가 돼요.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분모는 2차거든. 얘는 이대로 가져가야 돼. 그럼 봐봐. 이거 두 개를 계산해도 이런 모양새고요. 이거 두 개를 계산해도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야. 그거 두 개를 빼야 되거든. 그럼 분자가 갑자기 3차로 바뀌어요. 3차식을 계산해야 돼. 귀찮아진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차수가 낮아질 수 있는 건 누구다? 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세트를 묶을 때도 요거 두 개 먼저 계산,
요거 두 개 계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결론은 뭐라고? 분자의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덜 고생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벌써 힘들지? 하나밖에 안 했는데. 뭐 산수해서 A, B는 직접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로 다시 가서 보면 부분 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도 기억은 해두세요. 내년에 나와요. 부분 분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b-a랑 b랑 당연히 다르겠죠. b-a를 좌변으로 보내면 a b분의 b-a죠.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랑 같은 거야. 그죠? 괜찮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통분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통분이거든요. 그 통분을 거꾸로 한 게 부분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b-a로 그냥 나눈 거니까. 근데 요 부분분수식에서 이거를 사실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배워요. 수열이라는 단원에 가면. 근데 이 부분분수식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빼기. 요거 빼기. 요 빼기라는 기호가 필요해서 이 식을 굳이 요렇게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얘가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예제를 풀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모에 곱이 있고요. 분자의 차이가 있으면 뭐 빼기 뭐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쓸게요. 5 말고 1 할까요? 1부터 할까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만 갈까요? 여기까지만 갑시다. 이거 찾으세요. 왜요? 이렇게 생긴 유리수의 값을 찾으세요. 통분을 다 하려면 2가 2개 있어야 되고요. 3도 하나 있어야 되고 5 얼마 안 되네.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분모에 2도 2개, 3도 하나, 5도 하나, 7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자에 뭔가 숫자들을 막 넣어야 되거든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겠죠? 근데 얘를 부분분수라는 걸 이용해서 변형을 하자는 거야. 분모에 두 숫자의 곱이 있잖아요. 분자에 1이 있거든. 저 1은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 2-1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2-1이고요. 이건 3-2고요. 이건 4-3, 5-4, 6-5, 7-6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고 바뀌어요. 얘는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바꿔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것도 3-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생긴 건데 이 3-2분의 1이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4-3분의 1이야. 그건 1이니까 생략.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오고 있죠? 가지마. 와. 얘도요. 4분의 1 빼기 5분의 1.
오늘 진짜 계속 확인했어. 오늘 한 10번 확인한 것 같아 진짜. 6분의 1. 글쎄 원래 허리춤에 차거든? 대신 바지 주머니에 차고 있어. 자주 보려고. 7분의 1 이렇게 되겠다고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얘네 둘은 소거가 됩니다. 사라져요. 빼기 3분의 1이야 더하기 3분의 1이야 이거 두 개도 소거가 돼요. 사라집니다. 이것도 사라지겠죠. 이것도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져요. 결국 누가 남는다고? 1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7분의 6이에요. 통분하면 졸라 신경질 나겠죠? 이 통분해서 풀면 답 계산하면 7분의 6이야. 완전 짜증 나겠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다라는 거야. 헤헤. 보시는 것처럼 누가 필요한 거라고요? 얘가 필요해요. 얘가 있어야 다음에 나온 2분의 1이랑 소거가 되고 얘가 있어야 다음에 나오는 3분의 1이랑 소거가 되고 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랑 소거가 돼요. 그래서 양쪽 끝에 것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건 내년에 나오겠지만 아주 유명한 유리식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 분자의 차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번분수인데 번분수 뭔지 알죠? 분자랑 분모도 분수인 거. 이런 거잖아. 이거 이제 D분의 C분의 B분의 A 뭐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이제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한 게 분모에 가고요. 이렇게 한 게 AD 이렇게 가고요. 왜 이렇게 생겼죠? 맞아. 왜 이렇게 생겼냐고. 역수. 좋아.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역수를 곱한다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A에다가 요거 역수 C분의 D를 곱하는 거랑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게 BC분의 AD다 이렇게 하죠. 근데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아요. 번분수라는 모양새가 우리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분자랑 분모도 분수이기 때문이야. 그럼 눈에 안 거슬리려면 분자랑 분모가 분수가 아니게 하면 돼요. 정신 차려. 분자랑 분모가 분수가 아니게 하면 돼. 그럼 얘는 누가 필요해? B가 필요해. B를 곱해주면 얘는 이제 분수가 아니야. 얘는 누가 필요해? D가 필요해. D를 곱해주면 얘는 분수가 아니야. 그래서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B, D를 곱하는 거야. 얘는 B가 필요하고 얘는 D가 필요하니까. 하나씩만 곱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B 곱하고 둘 다 D를 곱한다고. 그럼 어때?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A, D가 남는 거고.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B, C가 남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하면 물론 해결이 되지. 그런데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법무수 문제를 풀 때 꽤 괜찮은 풀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꽤 괜찮은 잔머리라고. 요것도 분자 분모에 같은 거 곱해서 더 이상 분수가 아니게 만들겠다. 요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막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갔을까? 이런 거 하나 볼까요? fx가 저렇게 생겼대. 간단히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 거잖아요.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통분을 한 다음에 분모 요 가운데끼리 밖에 것끼리 이렇게 곱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 근데 얘는 뭐라고? 분자도 분모도 유리식인 게 꼴보기 싫은 거니까 분자 분모에 같은 걸 곱할 거라고요. 뭘 곱하면 좋겠어? x 더하기 1을 곱하면 좋지. x 더하기 1을 곱하면 뭐 돼요?
x 더하기 1 빼기 1이야. x 더하기 1 곱하면 x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막 풀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랑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야. 이걸 일단은 번분수로 나타내려고 통분한다고. 이렇게. 이러고 나서 요거 약분할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약분 안 한다니네. 약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곱해. 그래서 x랑 x 더하기 1. x 더하기 2랑 뭐였지? x 더하기 1 이렇게 쓴다고. 아니 그리고 나서 약분하는 거야. 그거 뭐 이상한 짓이야. 미리 약분할 수 있잖아요. 미리 약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x 더하기 1을 곱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무조건 다 전개해서 안에 거 밖에 거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걸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게 오랫동안 할 얘기 아닌데 유리식 얘기를 이렇게 한참 동안 했네. 요거는 우리 저기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요것도 패스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비례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자, 앞에 가보면 이런 건데 내용은 요거밖에 없지만 이거 알죠? 이거 A 대 B가 C 대 D랑 같아. 이거 보면 뭐 생각 들어요? 이게 곱하고 들어갔다. 그지? 왜? 걔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A랑 B의 비율이야. C와 D의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나누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B, C랑 A, D랑 같아요. 인데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가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냐면 이거예요. A가 BK이고 C가 DK다. 왜 다들 이렇게 지친 표정이지? 야, 수업은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지쳤냐? A 대 B랑 C 대 D가 같아요. 이걸 쳐다보고 물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B, C랑 A, D랑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래 비례식이라는 건 누구한테서 온 거였다고?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아요. 이런 데서 온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K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A가 BK랑 같은 거고 C는 DK랑 같은 거다 그 얘기야.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랑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 같다는 거니까 B에다가 K를 곱해서 A가 되면 D에다가 K를 곱해서 C가 되는 거랑 똑같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심지어 요거 말고 이렇게도 되거든. 요거 잘 보면 B랑 C랑 자리를 바꿔도 돼요.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다고 해도 돼. 이게 뭐야?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다고 해도 돼. 어차피 비율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를 K 좀 그런가? 얘를 뭐 T다 이러면 이제는 A를 CT라고 보면 B는 DT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 T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다 T를 곱해도 얘가 만들어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두 개짜리 비례식은 물론 이거 가지고 풀면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엔 이렇게 좀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지. A 대 B가 3대 5야. 그러면 진짜로 A가 3이고 B가 5라는 뜻이 아니고요. A를 3K라고 했을 때 B는 5K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지 마. 졸면 안 돼. 엄청 중요한 걸 하고 있어.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물론 녹화는 잘 되고 있어. 다시 안 볼 거잖아. 지금 봐, 지금. 이해되겠어요? 세 개짜리 볼 거야. A 대 B 대 C랑 X 대 Y 대 Z가 같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또 세 개짜리라서 얘처럼 이렇게 분수식으로 못 나타내요. 뭐 C분의 B분의 A 이런 건 없잖아. 그죠? 대신에 뭘 나타낼 수 있다? X분의 A랑 Y분의 B랑 Z분의 C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대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다 같더라 그 얘기라고. 그리고 얘 자체를 K라고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A를 XK, B를 YK, C를 ZK라고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 얘기야. 만약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야 그랬으면 이거 어떻게 놓고 풀 거라고? A를 3K로, B를 4K로, C를 5K로 두고 풀 거라고요. 그러면 문자가 하나로 정해진 거잖아요. K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이 나왔을 땐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워야지. 그 다음 책에는 안 써 있는데 그 RPM에는 안 써 있는데 다른 책에는 다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하자면 가비에리라는 게 있어요. 더한다는 뜻이고요. 비율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이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비율끼리 더한 것의 이치다 그런 소리인데 찾지마! 하지마! 까먹었잖아. B분의 A랑 D분의 C랑 둘이 같아요. 그러면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도 같아요. 이게 가비엘이에요. 얘네 둘이 같아? 그럼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해도 그 비율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싫어? K 라고 하면 A가 BK야. C는 DK야. 그럼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K야. 그럼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도 K야. 똑같다고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그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요 뒤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함정으로 대신에 이제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은 따라오겠죠. 그럼 B나 D 자체는 0이 아닐 텐데 B 더하기 D는 0이 되면 안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요 정도가 자주 나오는 함정이긴 한데 어쨌든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좀 확장하면 이런 이야기도 돼요. 뭐 아니 A, B, C 좀 그런가? 아니 이거 해. 이거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나오네. 뭐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랑 다 같아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게다가 이거 뭐 PA분의 PX도 당연히 같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P를 곱한 거니까. QB분의 QY도 똑같겠죠. 똑같이 Q를 곱한 거니까. RC분의 RZ도 당연히 같겠죠. 똑같이 R을 곱한 거니까. PQR이 0만 아니면. 그럼 요 상태에서 분모끼리 더할 거야. PA 더하기 QB 더하기 RC예요. PX 더하기 QY 더하기 RZ예요. 이것도 다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비율을 곱해서 다 더해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PQR 다 0이 아니어야 되고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도 0이 아니어야겠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으면 분모끼리 실수배 막 해서 더해도 다 똑같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비에리를 증명하는 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 K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요 책에서는 뭐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RPM에서는 다른 교재에서는 거의 대부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처음 보면 당황할까 봐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것도 아까 우리 비례식에서 요 K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다 해결이 되긴 할 겁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좋아요. 요거 요런 거 하나씩 함정 문제로 딱 나와야 허거덩 딱 하는데 이거 다 너무 재미없게. 8번. 유리함수 못 하겠는데?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z랑 z 더하기 x의 비율이 3대 4대 5래요. 어쩌자고 저거?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3대 4대 5래요. 그러면 3분의 이거랑 4분의 이거랑 5분의 이거가 다 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그랬어? x 더하기 y를 3k라고 y 더하기 z를 4k라고 z 더하기 x를 5k라고 두고 풀자 그랬다고요. 그럼 이건 이제 다 더해서 계산해보면 x랑 y랑 z를 각각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더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두 개씩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12k니까 얘 자체는 6k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섞어보면 z는 3k가 돼요. 요렇게 둘이 섞으면 x는 2k, 요렇게 둘이 섞으면 y는 k가 되겠네요. 그래서 x, y, z를 다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어진 식에 x, y, z 자리에 다 k 집어넣으면 k는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죠? 뒤에 보면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산수하는 거여서 말로만 제가 할게요. 563번. 요거까지가 유리식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방금 비례식 푼 것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문자가 지금 보시면 방정식이 두 개예요. 미지수의 개수는 3개거든요. x, y, z의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식이 한 개 부족하잖아. 이럴 땐 문자 하나를 소거해가지고요. 하나로 다 통일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y도 x로 표현할 수 있고 z도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두 식을 더해버리면 y가 소거되죠. 그 말은 x랑 z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z를 x로 표현할 수 있죠. z가 몇 x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거 2배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이젠 z가 사라지죠. y가 몇 x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x는 그냥 x고 y도 몇 x, z도 몇 x니까 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그냥 x에 관한 식이 될 거라고. 네. 짜지마! 너 한 번 더 자면 분필 매길 거야. 치아 미백. 노란 분필 매긴다 너. 이거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 x는 약분 될 거니까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해야 될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유리함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 나중에 내년에도 심심찮게 나와요.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대놓고 나오진 않는데 잘 은근히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다행히. 그냥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짜증나는 거지. 한숨 쉬지만. 유리함수 뭐냐면 유리식이랑 똑같아.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취급할 유리함수는 보통 분수함수라고 어디 없나? 분수함수라고 말하는데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거. 다행히 분모에 미지수 x 1차만 들어있는 거. 그렇게 생긴 걸 우린 여기서 취급을 할 거예요.
어디 안 써있네. 아무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y는 x분의 1.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녀석, 그걸 유리함수, 분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에서 유리함수라고 말하는 건 큰 틀에서 보자면 원래는 다항함수도 포함하는 거긴 해요.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도 유리식이니까. 왜? 정수도 유리수이긴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다항함수에서 따로 취급할 거니까 요 단원에서는 요렇게 생긴 분수함수만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부터 출발을 해보자면 일단 y는 x분의 1이라는 것부터 살펴볼 거예요. 함수니까 제일 처음 봐야 될 건 뭐냐면 정의역, 치역 볼 겁니다.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x에 넣을 수 있는 거 뭐죠? 뭐다? 0보다 큰? 0보다 작은 거 넣으면 안 돼? 분모에 x 들어있잖아요. 음수 넣으면 왜 안 돼? 음수 넣어도 되지. 뭐만 안 돼? 0만 안 돼. 0은 안 되지.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뭐라고 해야 돼? 0이 아닌 실수 전체예요. 0은 넣으면 안 돼. 그지? 치역은 어때요? 옷이 어찌 줬지? 치역은 어때요? 모든 실수? 봐봐요. 모든 실수일지 아닐지 보자고. 여기 슉. x, y는 1 이렇게 생겼죠. 둘이 곱하면 1이래. y에 0 넣어도 돼, 안 돼? y에 0 넣으면 안 돼. x에 넣을 게 없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지? 둘이 곱해서 1이거든요. 둘 다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역도 0이면 안 되고 치역도 0이면 안 돼요. 치역도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돼요. x에 뭘 집어넣든 y가 0이 될 리가 없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뭐 분의 1인데? 분자 1인데? 0이 될 리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y가 0은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기 싫어? 그죠? 하고 싶죠? 할 거야.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한데 봐봐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고 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0이 아니다가 중요해. 그래서 이거 x는 0이랑 y는 왜 위에다 쓰고 있어? 중요한 건데 밑에 써야지. 그래서 이거 두 개 x는 0 하고요. y는 0 이거 두 개가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근선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점차 근접하는 선이에요.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가까워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만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진 않는다고. x에 0 넣으면 안 된다며. x는 0이 일종의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거기 닿으면 안 돼요. 그 점근선이야. y가 0이면 안 된다며. y는 0이 뭐야 이거 경계선이에요.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때문에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실제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엄청 크게 그리고 싶지만 엄청 크게 그리면 무서우니까 조그맣게 그릴게요. 숫자 그냥 대입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x에 1 집어넣으면 y는 1입니다. 1,1. x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5 집어넣으면 5분의 1이에요. 거꾸로 y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y에 2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1이에요. 여기 봐봐. 이거나 둘이 똑같아요. 우리 지금 x에다가 1, 2, 3, 4 넣었거든요. 반대로 y에다 1, 2, 3, 4 넣어보자고. 똑같겠지. y에 1 집어넣으면 x는 1이에요. y에 2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1이에요. y가 3일 때 x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겠죠. 실제로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엄청 잘 그렸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핸드폰 해봐.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완전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x가 0만 아니랬지. 음수 넣어도 된다며. 넣을 거야 음수. 마이너스 1 넣으면. y도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있죠. 좋아?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 있다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반대로 y가 마이너스 2이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역시나 이쪽 똑같이 생겼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그죠? 얘가 y는 x분의 1 이란 녀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x축에 가까워지죠? 안 닿아요. x축에 가까워지죠? 안 닿아요. 그래서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또 1위로 올라가면 y축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을 거고 y축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을 거야. 그래서 x는 0이 또 하나의 점근선입니다. 게다가 그려놓은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제가 요거 점 찍으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이랑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이쪽이랑 생긴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그럼 이 y는 x에 따라서 접으면 어때요? 둘이 딱 겹치겠죠. 여기 둘이 이렇게 딱 접으면 둘이 겹칠 거라고.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이 노란색 곡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딱 겹쳐요.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그대로예요.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죠? 식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 스스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만 있겠어?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 봐.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죠? 이거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어떤 함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건데 그래봤자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원래 거랑 똑같다고. 자기 스스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심지어 요거 원점 있죠? 원점에다 대고 180도 돌려봐. 그래도 똑같이 생겼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는 거야. 그래봤자 당연히 똑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 스스로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오케이? 들어보니 그런 거 같죠? 그림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를 이해하시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 파란색 들어서 나. 이번엔 뭐 그릴 거냐면 요거 그려볼 거예요. y는 x분의 2.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약간 달라진 거예요. 우리 보통 요거 k라는 문자로 많이 쓰거든요. y는 x분의 k.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k의 값이 달라지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써보면 x 곱하기 y가 2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건데 얘도 얘처럼 좌표 대입해서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x에 1, 2, 3, 4, y에 1, 2, 3, 4 넣어서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예요. 1,2는 여기 있습니다. 2 집어넣으면 1 나와요. 2,1 여기 있어요. 3 집어넣으면 약간 더럽지만 3분의 2 나오고요. 여기 4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에요. 5 집어넣으면 5분의 2예요. 반대로 y에 1, 2, 3, 4 또 넣어보면 y에 2 넣은 거, y에 3 넣은 거, y에 4 넣은 거, y에 5 넣은 거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어보면 약간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노란색이랑은 안 만날 거예요. 왜? 이 음수도 마찬가지야. 마1, 마2, 마3, 마4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3, 4, 등이니까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란색처럼 G 스스로 y는 x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점근선이 x축이고 y축이고 이거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원점에서 약간 멀어졌어요. 멀어졌다고. 그죠? k의 값이 커지니까 어떻다고? 점근선에서 약간 멀어졌다고요. 당연히 둘이 안 만날 건데 더 멀어졌다는 이야기야. 간격이 벌어졌다고요.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멀어졌겠죠? 1,3을 지나고 3,1을 지나니까 얘는 더 멀어졌을 거라고요. 이렇게. 더 어디 갔냐? 여기랑 왜? 여기죠? 이렇게 더 멀어진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k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옆으로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는요. 이번엔 k가 마이너스 1이야. 음수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숫자를 넣어서 찍어볼 수는 있는데 숫자 찍어 넣지 말고 너무 초딩스러우니까. 초딩은 이런 걸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얘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원래 x 곱하기 y는 1이 있었다고 보고 저걸 어떻게 해야 얘가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원래 x, y는 1이 있었는데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된다고? 마이너스 x, y가 1이니까 x,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되거든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넣겠다 그 얘기예요. 아, 우리 아직 평행 대칭도 안 했구나. 아니 그래도 대충 알잖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y축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이 노란색 곡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돼요. 대칭 이동 해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근데 이건 정말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알 방법이 없지. 이걸 y축에 대해서 이동했는지 x축에 대해서 이동했는지 어떻게 알아? 원래 막 대칭이 녀석인데 지 마음대로. 그래서 노란색을 y축에 대칭 이동했다고 봐도 되고 x축에 대칭 이동했다고 봐도 돼요. 어차피 그림은 똑같이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k의 값이 음수면 여기가 음수면 둘이 곱해서 음수란 이야기니까 그냥 x랑 y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k의 값이 양수인 애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그려져요.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k의 값이 음수면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냥 몇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느냐만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읽어보고 갑시다. 잘 그렸는데 아깝다 그죠? 유리함수 y는 x분의 k래요. 요 k가 0이 아닌 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야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봐야 돼? 대칭축. 그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대칭축이 튀어나와야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뭐부터 봐야 돼? 그럼 점근선이에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정의역, 치역 모두 0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점근선이 x축, y축이야. 0이 아니어야 돼. 이기 때문에 0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점점점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이거 지 스스로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케이? 이거 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요 녀석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할 건데 y는 x분의 1이 있어요. 저걸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시간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y-3은 x-2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 이거 평행이동할 때 원래 배우는 거예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면 x자리에 x-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면 y 대신에 y-3.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보통 y는 2라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빼기 3은 우변으로 넘겨서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돼요. 함수니까 그래프는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쟤는 x축이 x축이 y축이 이렇게 있고요. k의 값이 1이니까 1,1을 지나가겠죠? 요렇게 생겼던 녀석인데 이 곡선 자체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움직일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었던 x축, y축도 2, 3만큼 같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죠? 원래는 x는 0이었던 녀석이 x는 2로 옮겨갈 거고요. y는 0이었던 녀석이 y는 3으로 옮겨갈 거라고요. 곡선이 옮겨가야 되니까 그것의 점근선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고 움직인 결과 곡선은 누가 된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부터 보는 거라고? 점근선의 위치를 먼저 보는 거라고요. 점근선이 어디인지 쫙쫙 그어놔야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릴지 이쪽에 그릴지가 결정이 난다고. 그죠? 이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선으로 그렸는데 보통 점근선은 점선으로 그려요. 점근선이어서 점선인가? 미안해. 점선으로 그려. 아, 집에 가고 싶어. 점근선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럼 이거를 매번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찾아야 되냐? 그게 되게 귀찮다는 거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정확히는 점근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 이거는 보면 바로 나오지. 분모가 x-2고 더하기 3이 있으니까 그냥 x만 있었던 게 x-2가 된 거잖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겠지. 뒤에 더하기 3이 붙었어? 뭐 3만큼 평행이동했겠지. 인데 이걸 통분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는 이렇게 주겠죠? 여러분한테. 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이런다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거 점근선이 어디고 어디고 이쪽인지 이쪽인지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그거 찾는 방법을 얘기하려고요. 자,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보고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원래 점근선은 x는 0하고 y는 0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아마 점근선은 x는 a, y는 b로 옮겨갈 거예요. 이 a, b를 어떻게 해야 빨리 찾을 수 있는지를 보자고. 평행이동 해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쓸게요. y-b는 x-a 분의 k 이렇게 생겼고 요 b 넘겨서 y는 x-a 분의 k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 요 상태라면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0 되는 거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또 이거 통째로 0이라고 치면 그게 또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통분했을 거라고 x-a 분의 xb가 아니고 bx지. bx 빼기 ab 더하기 k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주고 점근선 찾아봐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이거 분모가 0이 되는 거. 애초에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였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x는 a가 하나의 점근선이야. 또 하나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 아까 유리식 할 때 뭐라고 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들 때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이거 묶으면 어떻게 생긴 거야? b로 묶어서 x-a 이렇게 생겨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면 누가 돼요? b가 돼요. b. 요 b가 분자로 올라오면서 x를 달고 온 거거든. 나는 b를 찾고 싶은 거잖아. 이 b 어떻게 찾을 거라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볼 거라고요. 이게 1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쳐다보고 y는 b라는 점근선이 또 하나 있는 거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a인데 이거 내가 미친 척 분자에다 때려 넣잖아요. a를. 그럼 누가 남아요? k만 남아요. 이 k가 뭐예요?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모 0 되는 거 분자에 넣어가지고 숫자가 얼마인지 보시면 정확히는 부호만 봐도 되지만 부호를 보시면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결정된다고요. 다시 와서 얘 쳐다보면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점근선을 찾아야지. 일단 점근선 누구다? 분모 0 되는 거. 또 x 앞에 개수. k 값은 얼마라고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분자에 때려 넣을 거라고요.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세 개 가지고 어떻게 그린다?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점근선 x는 2, y는 3, 2, 3 그어놓고 k의 값이 1이니까 이쪽이랑 이쪽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할까요? 아이고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하면 그려. 연습장에 이 그리실 때 점근선 이거 숫자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혹시 이렇게 절편이 생기면 그 x절편이나 y절편의 좌표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몇 개 더 써드릴까요? 너무 어려운가? 이거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보면 이런 거죠.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많이 낚아요. 낚시질하는 거 두 개가 많이 나온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점근선 그림 그릴까요? 분모 0 되는 거 역시나 x는 마이너스 2고요. x축 y축에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 앞에 개수의 b를 보자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요거 1분의 마이너스 1이 y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어떻게 할 거라고 분모가 0 되는 걸 집어넣자고 넣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대입하니까 5네요. 5. 그래서 5라는 건 양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일 것 같고요. 실제로 x절편이랑 y절편 찾아보시면 x절편이라는 건 y절편이라는 건 x에 0 넣는 거잖아요. 0 넣어보면 뭐 나와요? 2분의 3 나와요. y절편이라는 건 x절편이라는 건 y에 0 넣는 거죠. y가 0일 때 x값 얼마예요? 3이에요. 여기 3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거 이제 책에 따라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기도 해요. x 더하기 2분의 요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k 값이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x축, y축에 점근선이 x는 2분의 1, y는 3이 아니고 2분의 3 이고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이랑 숫자 되게 이상하네. 2분의 3에 5 더하면 2분의 13이냐? 2분의 13, 6.5? 뭐 아무튼 꽤 크네요. 여기까지가 있어? 이만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x축이랑 y축이랑 이렇게 두 개 만나네요. 좌표 살펴보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좌표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렇지만 마이너스 5고요. y가 0 될 때 x좌표 살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여긴 또 마이너스 3분의 5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 잠깐만, 내가 뭐라고 했지? k 값이 얼마라고요? 내가 파놓고 내가 낚였죠? 보세요. 2x-1이거든요. 요거니까 이제 2분의 3으로 묶는 거 맞아요? 이게 2x-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했으니까 뒤에 이제 2분의 13, 2분의 13이었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k가 2분의 13이 아니에요. k는 2분의 13이 아니고 4분의 13이에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어? 얘 때문에 그래요. 분모의 2. 요 분모 2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k가 나와요. 봐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이거거든요. y는 x분의 1. 만약에 이거를 y는 2x분의 2라고 하면 k를 2라고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 k가 얼마야? 1이에요. 요 x 앞에 개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k가 2가 아니라 1이라고요. 다시 와서 얘도. 여기 2가 붙어 있는데 이건 k가 2분의 13이 아니고요. 4분의 13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 2를 없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슬쩍 말은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분모 0 되는 거 당연히 점근선이고요. x 앞에 개수의 비 당연히 점근선이고요. 분모 0 되는 값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 부호만 잘 살펴보셔도 돼요. 실제로 값은 여기가 2분의 n이니까 뭐 k를 다시 2로 나눠야 원래 k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k의 부호를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으로요. 아예 x 절편이나 y 절편을 찾아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요 그림 이거 찾을 때 점근선이 x는 2분의 1, y는 2분의 3이야. 그리고 나서 k를 안 찾고요. 그냥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찾는 거야. 그냥 0 이런 거 넣어봐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5죠. x축, y축에 요렇게가 점근선인데 0, 마이너스 5를 지나간대. 그럼 이게 점근선이거든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할 거잖아. 어디 있을 거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그림이 여기 그려질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도 그려질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절편이나 y 절편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 그리기 전에 그리고 지우기 전에 이것도 할까요? 원래 유리함수는 평행이동하기 전에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자기 스스로 평행이동을 하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이나 점이 달라지겠죠. 아까 이거 점근선이 2하고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어디에 대칭이냐면 2,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아까는 점근선이 x축이고 y축이었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고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얘는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대칭이라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란 이야기라고요. 그냥 축에 있던 녀석을 그대로 다 같이 옮기는 거니까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도 그냥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끝납니다 이제.
두 가지 하기 전에 사소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잖아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거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유리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봐야 돼요? 점근선부터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범위가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유리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당연히 없어요. 그죠? y축 따라서 영원히 올라가는 거고요. y축 따라서 영원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어요. 범위가 주어지겠죠? 범위가 주어질 때 그 범위 안에 대칭축이란다. 점근선이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이 들어있으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땐 점근선을 주질 않아요. 게다가 정의역으로 점근선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게 티가 나요. 점근선이 정의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의역이라고 할 수 없거든. 어쨌든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주면 점근선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줄 텐데 예를 들면 요거 두 개를 점근선이라고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점근선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점프하고 다시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냥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라고요. 반대로 K의 값이 음수여서 2,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도 이 녀석 역시나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뽕 떨어지지만 다시 또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든 점근선이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밖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경계값 찾아보시면 그게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한 3분 정도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계속 있죠?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역함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를 구하시오가 아니면 구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 예외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누구다? 유리함수다.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안 해도 역함수를 구한다. 왜? 구하기 쉬우니까. 구하기 쉬우니까. 구해보면 이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정리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고 역함수를 그려봅시다.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예요. x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고요. y는 2라고 정리해야 되니까 요거 1로 올릴 거야. cxy 더하기 dx가 ay 더하기 b고요. 요거 왼쪽으로 옮길 거고 요건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y를 묶을 거예요. 왜 자꾸 저기를 보고 있지? cx-a가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y 옆에다 써야겠다. y는 누가 되냐면 cx-a 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런 녀석이 되거든요. 이 모양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면 a, b, c, d라는 개수 보이죠? 여기서 b하고 c는요.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합니다. 가만히 있고요. a하고 d는 어때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이거 뭐 외우면 끝나. 바로 찾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y가 2x-1분의 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역함수 찾으세요. 그러면 y는 2하고 5는 그냥 있다고요? 얘네 둘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요 앞에 1이 있는 거잖아요. 1이랑 마이너스 x가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바꿔요. 누가 돼요? 뭐야 똑같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허무하네. y가 x 더하기 3분의 2x 빼기 5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얘 누가 된다고요? 여기 x 앞에 1이랑 뒤에 있는 빼기 5는 손대는 거 아니야.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랑 자리 바뀌고 부호 바뀌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나 간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냥 띵 하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안 해도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해서 대입하면 돼. 굳이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우리 왜 앞에서 야 f 역함수 3 구하세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지 않죠. 얘를 k라고 두고 fk가 3이라는 거니까 도대체 f에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올까? 라면서 방정식을 풀었다고. 는 3이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었는데 유리함수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다고요.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 그럼 이거 올려야죠. 이항해야죠. 막 해야 되거든. 그럴 게 아니라 역함수 찾아서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만큼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서 때려 넣는 게 더 빠르다. 이고요. 마지막 최종판. 유리함수에서 해야 될 제일 마지막 건 뭐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세요예요. 유형 문제 볼까요? 595번이에요. 이 앞에 거 대표 문제 안 풀었지만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595번) y는 x분의 3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얘는 뭐 금방 나오죠.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니까 거기에 k의 값도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요게 요 유리함수고요.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대충 요 정도 생긴 녀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안 만납니다.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생겼다고 안 만난다고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래요. 위로 올리래요. 올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이거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 둘이 만나는 데잖아. 어떻게 찾지? 방정식 푸는 거지. 방정식 푸는 거지. 교점 찾으세요잖아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소리예요. 분모 x 있는데요. x 곱하면 되지. 3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kx. 좌변으로 다 모으면 2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3이 0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죠?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익숙한 녀석이죠. 뭐 봐야 돼요? 판별식 봐야죠. 한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 어쨌으면 좋겠다? 0이었으면 좋겠다. b제곱 마이너스 4, 6, 24. 얘가 0이면 되겠죠. 이걸로 k의 값을 찾으시면 되네요. 오케이? 간단하죠? 근데 요거요. 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찾긴 찾아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이거 어차피 답을 내려면 판별식 따위의 식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눈으로 하셔야 되고요. 얘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무리함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틀려요. 못 풀어요. 그래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특히나 더 골치 아픈데 걔는 당연히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유리함수의 경우에도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 597번 이런 거 보시면 이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밑에 보세요. 598번 있죠. 대표 문제랑 다른 게 뭐냐면 정의역에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요 범위 안에서 얘랑 만나야 돼요. 이 식으로 찾으려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 그림을 그리시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식으로 못 찾을 건 아니야. 무슨 근해 분리 이런 걸로 찾으시면 되는데 근해 분리는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때려치시고요. 그림으로 찾으세요. 요 범위 안에서 요놈 그래프 그리고 할까?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봅시다. 이거요. 뭐부터 본다고요? 점근선 어디죠? x는 1, y는 2. k의 값은 양수다 무수다? 양수다. x축. 수업은 혼자 듣고 있나 봐요. y축. 아! x는 1, y는 2. x절편, y절편으로 찾아볼까요? x의 0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y는 마이너스 1.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점근선이 얘랑 얘인데 요 점을 지났다는 걸 보니까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상대적으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정역의 범위로 2에서 4로 자르래요. 여기가 1이었거든요. 2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4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더라 그 얘기예요. 실제로 좌표를 찾으면 요 점의 좌표는 2,2 대입할 거예요. 5입니다. 4 대입해보면 4,3분의 9니까 3이죠. 잘 그렸다. 이렇게 생겼어요? 4라고? 아, 4,3이라고. 네, 4,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2,5에서 4,3까지 요만큼만 살아있는데 얘랑 만났으면 좋겠대요. 얘는 k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 막 달라지겠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다. 어디? 0,1. 요 점 지나갑니다. 0,1.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 얘랑 만났으면 좋겠대요. 응? 누구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랑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요 사이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 그려야 쉽게 풀리겠죠. 그 식으로 찾으면 골치 아프겠죠.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청 부랴부랴 유리함수 끝을 좀 내도록 하고요.